살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분명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삶은 늘 제자리인 것 같을까? 돈을 함부로 쓰는 것도 아닌데 왜 남는 게 없을까? 큰 불행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마음은 왜 이렇게 자주 무거울까? 혹시 여러분도 집에 돌아와 문을 닫는 순간 설명하기 어려운 답답함을 느낀 적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도 기운이 쭉 빠지고 소파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흘려보낸 적은 없으신가요?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머무는 공간이 이미 지쳐 있을지도 모릅니다. 불교에서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혼자 존재하지 않고 머무는 곳과 함께 영향을 주고받는다고요.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매일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쌓이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것이 담기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안에 무엇이 차 있느냐입니다. 감사와 여유가 차 있다면 삶은 흘러가지만 미련과 불안, 놓지 못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삶의 흐름은 점점 막히게 됩니다. 많은 중년의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욕심도 없고 그저 조용히 살고 싶을 뿐인데 왜 이렇게 사는 게 팍팍할까요? 그 질문의 답은 돈이나 능력 이전의 마음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놀랍게도 집 안의 물건들과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공간은 정리되지 않은 마음을 만들고 버리지 못한 물건은 버리지 못한 생각을 붙잡아 둡니다. 그렇게 집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통, 즉 고는 꼭 큰 불행에서만 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고통은 사소한 집착에서 시작됩니다. 언젠가 쓸 것 같아서, 아직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버리면 손해인 것 같아서 그렇게 남겨둔 것들이 쌓여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집착은 눈에 보이지 않는 줄처럼 우리를 묶고 그 줄이 많아질수록 삶은 점점 움직이기 어려워집니다.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뇌는 자신이 자주 보는 환경을 기준으로 삶을 해석합니다. 집안에 멈춰있는 물건이 많을수록 미완성의 상태가 많을수록 뇌는 지금은 움직일 때가 아니다 라는 신호를 반복해서 받게 됩니다. 그 결과 결정은 미뤄지고 용기는 줄어들고 작은 기회조차 흘려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삶은 서서히 가난해집니다. 재정의 가난이 아니라 선택의 가난, 에너지의 가난으로 말입니다.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게을러서도 무능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너무 오래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있었을 뿐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실입니다. 변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으려 애쓸수록 우리는 더 큰 불안을 느낍니다. 그 불안은 집안에 고스란히 스며들고 집은 다시 그 불안을 우리에게 되돌려줍니다. 이것이 바로 악순환입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돈을 불러오는 요령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비법을 알려드리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왜 삶이 계속 막혀있는 느낌인지, 왜 마음이 늘 무거운지 그 근원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은 아주 가까운 곳, 바로 여러분의 집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눈을 감고 집 안을 떠올려 보십시오. 자주 보지만 애써 외면해 온 것들, 언젠가 정리하겠다고 미뤄둔 것들, 보기만 해도 마음이 살짝 가라앉는 물건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것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 감정, 생각이 응어리진 흔적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집착을 놓을 때 고통도 함께 놓인다고 하셨습니다. 버린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비워서 흐르게 하는 일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버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그저 알아차리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내 삶이 막힌 이유가 나 자신이 아니라 내가 쥐고 있던 것들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세상을 바라볼 때 늘 한 가지 기준을 먼저 세웁니다.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가가 아니라 이것이 나의 마음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집안의 물건도 예외가 아닙니다. 불교의 눈으로 보면 물건은 선도 악도 아닙니다. 다만 그 물건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고통을 만들기도 하고 평온을 만들기도 합니다. 부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 즉 무상입니다. 새 것은 낡아지고 필요했던 것은 언젠가 필요 없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단순한 진실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변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이미 지나간 역할을 끝낸 물건을 계속 현재에 붙잡아 둡니다. 그 순간 무상은 고통으로 바뀝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은 꼭 탐욕스러운 욕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주 소박해 보이는 마음도 집착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워서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서 버리면은 불안해서 이런 마음 역시 집착의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집착이 생기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불안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이 불안은 더욱 은근해집니다. 젊을 때처럼 다시 벌 수 있을까?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지금 버리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물건 하나하나에 더 씌워집니다. 그래서 물건은 점점 줄어들지 않고 집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물건의 무게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걱정과 과거에 대한 미련의 무게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고라고 부릅니다. 고는 어떤 사건이 생겨서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집착이 쌓여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상태입니다. 집 안에 물건이 많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물건들이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을 남기고 있느냐입니다. 볼 때마다 마음이 조급해지는 물건, 볼 때마다 과거로 끌려가는 물건, 볼 때마다 아직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불러오는 물건, 이런 것들이 많아질수록 삶은 현재에 머물지 못합니다.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소유한 것에 의해 정체성을 만들어갑니다. 쌓아둔 물건이 많을수록 뇌는 끊임없이 미완성 상태를 인식합니다. 아직 정리하지 못한 것, 아직 끝내지 못한 것, 아직 판단하지 못한 것. 이 미완성의 신호가 반복되면 마음은 늘 긴장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그 긴장은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결국 삶 전반에 피로감을 남깁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깨어있지 못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의 마음이 끌려다니는 삶입니다. 집착은 우리를 늘 다른 시간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집착이 많을수록 현재의 평온은 줄어듭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불안하고 아직 부족한 것이 없는데도 부족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가난해지는 과정입니다. 부처님은 해결책을 아주 단순하게 제시하셨습니다. 붙잡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놓을 수 있는 것부터 놓아보라고 말입니다. 모두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을 없애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의 나에게 역할을 하지 않는 것, 나를 현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을 하나씩 내려놓아 보라는 가르침입니다. 중요한 것은 물건의 개수가 아니라 그 물건을 쥐고 있는 마음의 힘입니다. 꽉 쥔 손으로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손을
조금만 펴도 공기가 흐르고 마음에도 숨 쉴 틈이 생깁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일이 아니라 삶이 다시 흐르도록 길을 내어주는 일입니다. 혹시 집 안을 둘러보다가 이런 생각이 든 적은 없으신가요? 저건 나중에 정리해야지. 지금은 바쁘니까 조금만 더 두자. 언젠가는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그냥 놔두자. 이 말들은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며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집니다. 문제는 이 말이 물건 앞에서만 멈추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삶 전반으로 조용히 번져나간다는 점입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의 습관이 삶의 방향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반복되는 생각은 업이 되고 그 업은 결국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이끕니다. 집 안에 오래도록 방치된 물건들은 단순한 생활의 불편이 아니라 미루는 마음이 굳어져 만들어진 흔적입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매일같이 우리에게 같은 메시지를 보냅니다. 지금은 움직이지 않아도 괜찮다. 결정하지 않아도 괜찮다. 흘려보내도 괜찮다. 중년의 삶에서 이 미움은 더 교묘해집니다. 젊을 때는 기회가 많으니 미뤄도 다시 선택할 수 있다고 느끼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선택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물건 앞에서도 신중해지고 그 신중함은 곧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버렸다가 후회하면 어쩌지? 지금 정리했다가 손해보면 어쩌지? 이 두려움이 쌓이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지연 습관이라고 부릅니다. 결정을 미루는 행위는 당장의 불안을 줄여주는 대신 장기적으로는 자존감을 깎아먹습니다. 왜냐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집 안에 고장나 있거나 쓰이지 않는 물건을 볼 때마다 뇌는 무의식적으로 그 미완의 상태를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삶의 다른 영역에도 영향을 줍니다. 전화 한 통, 관계 하나, 결단 하나를 미루게 만듭니다. 불교적으로 보면 이것은 흐름이 막힌 상태입니다. 모든 것은 흐를 때 생기를 가집니다. 시간도 감정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멈춘 물건이 많은 공간에서는 흐름보다 정지가 더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정지의 방향으로 기울게 됩니다.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움직이는 것이 어색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은 삶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큰 실패가 있는 것도 아닌데 기운이 없고 큰 빚이 있는 것도 아닌데 늘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에너지가 새고 있는 상태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삶을 깨어있지 못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지 못하고 늘 나중이라는 시간 속에 마음이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 집에 있는 이 물건은 정말 나의 현재를 돕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미움을 정당화해주고 있는가? 물건은 말이 없지만 그 자리에 있는 방식으로 분명한 역할을 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물건은 움직이지 않는 마음을 허락합니다. 이제 아주 작은 실천을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다만 오늘 하루 집 안에서 가장 오래 미뤄두었던 물건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물건 앞에 잠시 서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십시오. 이 물건을 붙잡고 있는 마음이 과연 나를 지켜주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멈추게 하고 있는지 조용히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노음은 행동 이전의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미루는 삶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지만 미룸을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삶은 조금씩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다 보면은 유독 손이 가지 않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버릴 수는 없고 그렇다고 꺼내 쓰지도 않는 것들입니다. 서랍 깊숙이 상자 안에 혹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조용히 놓여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물건들은 집안의 공기와 마음의 흐름을 조금씩 붙잡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대개 추억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기억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기억은 삶의 일부이고 지나온 길의 흔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억을 품는 것과 기억에 묶이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점입니다. 기억을 품을 때 마음은 따뜻해지지만 기억에 묶일 때 마음은 현재를 떠나 과거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물건은 그 묶임을 가장 강하게 유지시키는 매개가 됩니다. 중년 이후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사람은 떠났고 시간은 흘렀지만 그 시절의 물건만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 물건을 볼 때마다 마음은 잠시 멈춥니다. 이 지금의 나로 돌아오기보다는 그때의 감정으로 되돌아갑니다. 그 감정이 꼭 슬픔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움, 후회, 아쉬움, 미안함 같은 감정들도 모두 현재의 힘을 조금씩 빼앗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거는 괴로운 사건이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집착이 현재를 가로막을 때 생깁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지만 그 과거를 붙잡고 놓지 않는 마음은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집착은 보이지 않게 삶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에너지가 현재로 모이지 못하고 항상 뒤를 향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설명을 합니다. 사람은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감정을 물건에 투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로 정리하지 못한 마음,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건이 물건이라는 형태로 남아 집 안에 머무릅니다. 그 물건을 치우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물건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감정을 다시 마주할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기억은 물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마음 안에 있다는 점입니다. 물건을 놓는다고 해서 기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기억이 현재를 지배하지 않도록 자리를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잊어버림이 아니라 지금의 나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행위입니다. 중년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무엇을 더 붙잡을지보다 무엇을 이제는 쉬게 할지 선택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과거의 역할을 끝낸 물건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오래 함께 했기에 더더욱 제자리를 떠나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배신도 아니고 정도 없는 선택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베푸는 자비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아주 조용한 실천을 하나 제안합니다. 과거와 연결된 물건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당장 버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물건을 손에 들고 잠시 숨을 고르며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기억은 지금의 나를 지켜주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그 자리에 머물게 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느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불교에서는 알아차림이 곧 변화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과거를 존중하되 현재를 희생하지 않는 것. 그 균형을 회복할 때 집안의 공기도 마음의 무게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제 삶은 다시 지금을 향해 흐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가난을 돈의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수입이 적어서, 운이 없어서, 기회가 없어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가난은 돈보다 먼저 마음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비교에서 비롯된 마음의 가난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삶을 잠식합니다. 중년이 되면 비교는 더 미묘해집니다. 겉으로는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재고 있습니다. 누구는 이 나이에 집을 샀다더라. 누구는 자식이 잘 풀렸다더라. 누구는 아직도 현역으로 인정받는다더라. 이 비교는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의 일상 선택과 소비 습관에 스며듭니다. 집안에 있는 어떤 물건들은 이 비교 심리를 계속 자극합니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남들처럼 보이기 위해 들여놓은 것들입니다. 정작 자주 쓰지도 않으면서 버리지는 못하는 물건들, 볼 때마다 묘한 열등감이나 조급함을 불러오는 물건들, 이런 것들은 집 안에서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나는 아직 부족하다고, 나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비교가 곧 고통의 뿌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교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보다 나으면 또 다른 누군가가 보이고 잠시 만족했다가도 다시 결핍이 생깁니다. 이 마음이 반복되면 사람은 자신이 이미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에 더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그 결과 감사는 줄고 불만은 늘어나며 삶은 점점 팍팍해집니다. 심리학에서도 비교는 자존감을 갉아먹는 주요 원인으로 봅니다. 특히 물건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는 경향은 내면의 불안을 드러내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 물건이 나를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게 해줄까? 이것을 갖고 있으면 덜 뒤처진 느낌이 들까? 이 질문이 반복될수록 사람은 자신의 현재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 거부감은 결국 피로로 돌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물건이 비싸냐 싸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물건이 내 마음에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느냐입니다. 편안함을 주는가? 아니면은 부족함을 상기시키는가? 만족을 주는가? 아니면 끊임없는 기준을 들이대는가? 비교를 부추기는 물건은 마음을 쉬지 못하게 만들고 쉬지 못하는 마음은 결국 삶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이 불교에서 말하는 만족은 더 이상 원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사는 태도입니다. 비교에서 벗어난 마음은 비로소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속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리듬, 지금의 나에게 맞는 필요를 차분히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때부터 삶은 다시 제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제 작은 실천을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집안에서 볼 때마다 마음이 살짝 조급해지거나 괜히 자신이 초라해지는 물건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물건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은 나를 살찌우는가? 아니면 나를 비교 속에 묶어두는가? 정답을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이미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을 끊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스스로 알아차리도록 도와줄 뿐입니다. 비교에서 비롯된 물건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남과의 경쟁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삶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시 풍요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집이 어지러우면 마음도 어지럽다는 말은 너무 익숙해서
이제는 대수롭지 않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뇌와 감정, 작동 방식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리가 되지 않은 공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직접적으로 마음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중년 이후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몸은 피곤한데 잠은 쉽게 들지 않고 별일이 없어도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하루를 돌아보면 크게 잘못한 일도 없는데 머릿속은 늘 시끄럽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흔히 성격 탓, 나이 탓을 하지만 그 배경에는 집 안에 환경이 자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과부하라고 부릅니다. 눈에 보이는 정보가 많을수록 뇌는 쉴 틈 없이 자극을 처리해야 합니다. 정리되지 않은 물건, 겹겹이 쌓인 물건, 사용 여부가 불분명한 물건들은 모두 뇌에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이건 뭐지? 이건 언제 치워야 하지? 이건 왜 아직 여기 있지? 이 질문들이 하루 종일 쌓이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지칩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산란한 마음이라고 설명합니다. 마음이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상태입니다. 이런 마음에서는 깊은 휴식도 온전한 기쁨도 생기기 어렵습니다. 집안이 복잡할수록 마음도 현재에 머무르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잘한 생각에 붙잡힙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의 반복, 끊이지 않는 내적 소음의 시작입니다. 중년의 삶은 이미 생각할 것이 많습니다. 가족, 자녀, 건강, 노후, 관계 이런 주제들만으로도 마음은 충분히 바쁩니다. 그런데 집 안까지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마음은 쉴 공간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고 있는데도 회복이 되지 않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쉰 것이 아니라 그저 멈춰 있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진정한 쉼은 생각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지나가도록 두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생각이 지나가려면 그 생각을 붙잡아 두는 환경이 줄어들어야 합니다. 집안에 있는 불필요한 자극은 생각을 붙잡는 갈고리와 같습니다. 그 갈고리가 많을수록 생각은 쉽게 떠나지 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연결고리가 하나 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공간은 정리되지 않은 감정을 키운다는 점입니다. 미뤄둔 물건이 많을수록 미뤄둔 감정도 함께 쌓입니다. 말하지 못한 서운함, 정리하지 못한 관계, 결론 내리지 못한 선택들, 이 모든 것이 집안의 혼잡함과 맞물려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생각은 더욱 선명해지고 잠은 멀어집니다. 이제 아주 간단한 실천을 하나 제안합니다. 오늘 하루 집안에서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 하나를 정해 보십시오. 거실의 한쪽, 침대 옆, 식탁 주변도 괜찮습니다. 그 공간에서 딱 3가지만 남기고 나머지는 잠시 다른 곳으로 옮겨 보십시오. 버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시야에서만 치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십시오. 공간이 조금 비워졌을 뿐인데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느껴보십시오. 생각이 줄어드는지, 호흡이 깊어지는지, 몸의 긴장이 풀리는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충분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쉬어도 되는 조건을 하나씩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공간이 정돈되면 생각도 자연스럽게 흐를 길을 찾습니다. 그 흐름이 생길 때 삶은 다시 조용히 균형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집안의 물건들이 어떻게 마음을 붙잡고 그 마음이 다시 삶의 흐름을 막아왔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아주 작은 실천을 통해 그 흐름을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차례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변화는 언제나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몸으로 직접 해보는 경험은 생각보다 훨씬 깊은 전환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제안하고 싶은 실천은 매우 단순합니다. 단 하나의 물건을 선택하고 단 한 번의 호흡을 온전히 해보는 것입니다. 많이 버릴 필요도 없고 정리를 완벽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이 실천의 목적은 집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붙잡고 있던 마음을 잠시 내려놓아 보는 데 있습니다. 먼저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십시오. 눈에 잘 띄지 않아도 좋고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볼 때마다 마음이 살짝 무거워지는 물건, 언젠가 정리해야지 하고 미뤄두었던 물건, 혹은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괜히 손이 가지 않았던 물건 하나를 선택해 보십시오. 이 물건이 왜 아직 여기 있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의 느낌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물건을 손에 들거나 앞에 두고 편안히 서거나 앉으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들이마시는 동안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서 있다는 사실을 느껴봅니다. 그 다음 숨을 천천히 내쉽니다. 내쉬는 숨과 함께 이 물건에 얽혀있던 생각과 긴장이 조금 내려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호흡을 3번만 반복하면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호흡 관찰은 마음을 억지로 비우는 연습이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연습입니다. 이 물건을 보며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지, 아쉬움인지 불안인지 혹은 별다른 감정이 없는지 판단하지 말고 지켜보십시오. 좋고 나쁨을 붙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저 그렇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이미 한 걸음 가벼워집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조용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이 물건은 지금의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지켜주고 있는가? 아니면 붙잡아 두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을 찾으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불교에서는 질문을 던지는 순간 이미 집착의 힘이 약해진다고 말합니다. 답은 나중에 와도 됩니다. 그리고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지금 이 물건을 계속 내 곁에 두어도 괜찮은지 아니면 잠시 쉬게 해도 괜찮은지 말입니다. 버릴 필요가 없다고 느껴진다면 그대로 두어도 됩니다. 다만 그 선택이 무의식적인 미움이 아니라 의식적인 결정이었는지 스스로에게만 솔직하면 충분합니다. 만약 내려놓을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든다면 과감할 필요는 없습니다. 봉투나 상자에 담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옮기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물건을 대하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붙잡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있었다는 자각이 생기면 마음의 주도권은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노음은 무언가를 없애는 행위가 아니라 관계를 새로 맺는 일입니다. 물건과의 관계, 과거와의 관계, 불안과의 관계를 조금 느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느슨함 속에서 마음은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이 실천을 하루에 하나씩만 해보십시오. 단 하나의 물건, 단 3번의 호흡. 이 작은 반복은 조금씩
집안의 공기를 바꾸고 그 공기는 다시 여러분의 마음을 바꿉니다.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지점은 늘 이렇게 조용하고 사소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믿습니다. 가지고 있어야 안심이 되고 쥐고 있어야 대비가 되며 버리지 않아야 불안하지 않다고 말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이 마음이 더 단단해집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지금 있는 것은 최대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정말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지 한 번쯤은 차분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의 또 다른 얼굴을 통제하려는 마음이라고 설명합니다. 통제는 안전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나치면 삶의 흐름을 막습니다. 모든 것을 손안에 두고 싶어질수록 마음은 더 긴장하게 되고 긴장은 곧 피로로 이어집니다. 집안에 물건이 많을수록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지켜야 할 것이 늘어나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중년에 많은 분들이 불안의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나중에 필요하면 어쩌지? 지금 버렸다가 손해보면 어쩌지? 이 생각은 겉보기에는 신중해 보이지만 그 밑바탕에는 미래를 통제하고 싶다는 욕구가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은 미래는 본래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통제하려는 마음이 강해질수록 불안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커집니다. 심리학에서도 통제 욕구는 불안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사람은 불확실성을 견디기 어려울 때 물건, 규칙, 습관을 통해 세상을 관리하려 듭니다. 하지만 관리해야 할 대상이 늘어날수록 마음은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집 안 가득한 물건은 사실상 끊임없는 관리 목록이 됩니다. 치워야 하고 기억해야 하고 언젠가 결정해야 하는 대상들입니다. 이 목록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늘 바쁜 상태에 놓입니다. 불교에서는 삶을 흐름으로 봅니다. 물도 고이면 썩고 마음도 막히면 무거워집니다. 흐름이 살아있는 공간에서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결정이 빨라지고 필요 없는 고민이 줄어들며 삶의 리듬이 단순해집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붙잡고 있는 공간에서는 작은 변화조차 두려워집니다. 이 두려움은 기회를 막고 관계의 숨통도 조용히 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키는 삶에서 흐르게 하는 삶으로의 전환입니다. 흐르게 한다는 것은 무책임하게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 것과 이미 역할을 마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용기를 의미합니다. 이 용기는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신뢰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이제 작은 관점을 하나 바꿔보십시오. 이 물건이 없으면 불안할까가 아니라 이 물건이 계속 있으면 내 마음은 편안한가를 묻는 것입니다. 질문의 방향이 바뀌면 선택도 달라집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지혜라고 부릅니다. 더 많이 가지는 지혜가 아니라 덜 지어도 괜찮다는 것을 아는 지혜입니다.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연습을 하나 제안합니다. 집안에서 통제의 상징처럼 느껴지는 영역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창고, 수납장, 서랍 깊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오늘은 정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공간을 바라보며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정말 나를 지켜주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계속 긴장하게 만드는지 조용히 느껴보십시오. 느낌만으로 충분합니다. 불교에서는 내려놓음이 곧 신뢰라고 말합니다. 삶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쥐려고 합니다. 하지만 손을 조금만 풀어도 삶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틈으로 숨 쉴 공간과 여유가 들어옵니다. 통제를 줄이는 순간 집안의 공기는 가벼워지고 마음은 다시 흐를 준비를 시작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을 들으며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말은 이해가 되는데 막상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다는 느낌 말입니다. 집 전체를 정리하려고 생각하면 마음이 먼저 지치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주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불교에서는 큰 변화를 경계합니다. 급하게 바꾸려는 마음에는 늘 집착과 성급함이 섞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매일 반복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늘 제안하는 방법은 하루 15분 단 하나의 공간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정리를 완벽하게 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삶의 리듬을 다시 세우기 위한 시간입니다. 먼저 집 안에서 가장 부담이 적은 공간을 하나 고르십시오. 서랍 하나, 선반 한 칸, 책상 위 한쪽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매일 마주칠 수 있는 장소라는 점입니다. 이 공간을 정했다면 오늘은 그곳에서 딱 15분만 머물러 보십시오. 시계를 맞추고 그 시간 동안만 그 공간을 바라보고 만져보는 것입니다. 정리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호흡을 가다듬으십시오. 숨을 들이마시며 지금 이 시간을 나에게 허락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쉬는 숨과 함께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잘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정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공간에 있는 물건을 하나씩 손에 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아주 단순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은 지금의 내 삶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오래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첫 느낌을 믿으십시오. 머리로 계산하기 시작하면 다시 집착이 개입됩니다. 느낌이 편안하면 두고 느낌이 무거우면 잠시 옆으로 옮깁니다. 이때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버려야 한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물거든 물건은 그저 다른 상자나 봉투에 담아 시야에서만 벗어나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마음은 결정을 미뤘다는 죄책감 없이 공간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실제로 보이면 뇌는 안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가시적 성취라고 부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으면 사람은 다시 움직일 힘을 얻습니다. 15분 동안의 작은 정리는 집 전체를 바꾸지는 않지만 마음의 방향을 분명히 바꿉니다. 오늘은 한 칸, 내일은 또 한 칸. 이 반복이 쌓이면은 어느 순간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 불교적으로 보면 이 과정은 물건을 정리하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돌보는 시간입니다. 내 삶에 무엇이 남아야 하는지, 무엇이 이제는 쉬어도 되는지를 저희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15분은 바쁘더라도 가능하면 매일 같은 시간에 해보십시오. 하루의 시작이나 끝이 좋습니다. 그 시간은
나를 위한 수행의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기억하십시오. 정리는 끝내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새로 맺는 일입니다. 물건과의 관계, 공간과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를 조금 더 정직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하루 15분의 작은 선택이 삶의 흐름을 다시 앞으로 조용히 밀어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오신 분들은 이미 마음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끼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집 안에 물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계속 마음의 이야기, 삶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은 단순한 생활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삶을 대하고 있는지를 가장 솔직하게 드러내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복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들어올 자리가 있을 때 자연스럽게 머문다고요. 가득 찬 그릇에는 아무리 좋은 것도 담을 수 없습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 미련, 비교, 통제로 꽉 찬 마음에는 여유도, 기회도, 평온도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많은 중년의 분들이 자신의 삶이 점점 좁아진다고 느낍니다. 선택지는 줄어든 것 같고 새로운 일은 부담스럽고 그저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삶이 좁아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든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공간은 누가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채워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비움은 포기와는 다릅니다. 비움은 도망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살리기 위한 선택입니다. 필요 없는 것을 내려놓아야 필요한 것이 분명해집니다. 집안에서 물건 하나를 비웠을 뿐인데 숨이 조금 편해지고 마음이 가벼워졌다면 그것은 이미 충분한 변화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공간의 여백은 마음의 여백을 만듭니다. 여백이 생기면 사람은 생각을 덜 붙잡고 감정을 더 잘 흘려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때부터 삶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 아니라 경험의 흐름으로 바뀝니다. 이 흐름 속에서 사람은 다시 자기 자신과 연결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관점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복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상태라는 점입니다.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공간도 소중히 다루고 공간을 존중하는 사람은 삶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이 태도가 쌓이면은 삶의 결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뒤 당장 집을 완벽하게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전과는 조금 다른 눈으로 집을 바라볼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이 물건이 나를 살리고 있는지 아니면 붙잡고 있는지, 이 공간이 나를 쉬게 하는지 아니면 계속 긴장하게 만드는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다면 이미 삶은 방향을 틀기 시작한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이 타인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애써 버텨온 자기 자신에게도 향해야 합니다. 지고 버티느라 너무 오래 긴장해온 마음을 이제는 조금 쉬게 해주어도 괜찮습니다. 비워도 괜찮고 놓아도 괜찮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집안에 생긴 작은 여백은 곧 마음의 여백이 되고 그 여백은 삶의 새로운 숨을 불어넣습니다. 복은 요란하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가벼워진 사람 곁에 머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집과 마음에
그 자리를 조금씩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